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입니다. 이번에는 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ETF들에 대해서 실제 수수료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만 실제 수수료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도체와 우량주, 2차전지, 미래차, 그리고 배당주 ETF들까지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수수료가 아닌 실제 수수료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해당 ETF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직접 해당 ETF의 투자 설명서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타 비용이 포함이 된 실제 총 보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투자 ETF들이죠. 일단 지금은 실제 수수료만을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가 저렴한 국내 반도체 ETF는 바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는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쉬운 점은 투자자들이 코덱스 ETF로 투자를 해서 거래량이 이동을 해야 타이거 미래에셋 반도체 ETF도 투자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추게 될 텐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ETF로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를 경쟁해서 낮출 필요가 없는 현재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현재 10년을 두고 투자를 했을 때 최고 ETF와 최저 ETF의 실제 수수료는 4.6배 정도가 더 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우량주 중에서도 우량주인 초우량한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세 가지 ETF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을 때보다는 실제 수수료가 0.02% 더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들은 실제 수수료가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미국 테크 탑10 ETF에게 압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되지가 않아서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타이거 ETF로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없는 현재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입장인 것 같고요. 다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8가지 ETF인데요. 인기가 많은 투자 종목답게 많은 종류의 ETF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글로벌 2차전지 ETF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을 때보다는 실제 수수료가 0.02%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ETF는 0.25%에서 0.31%로 수수료가 더 비싸진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들은 아무래도 국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종목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실제 수수료만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한 것도 중국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코덱스 2차전지 ETF가 0.31%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가장 비싼 수수료를 보이고 있는 ETF 역시 중국에게 투자를 하는 ETF인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0.57%의 수수료를 보이면서 가장 비싼 수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중국에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10년을 두고 투자를 했을 때 약 2배의 수수료가 더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국에게 투자를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ETF의 성과를 지켜보시면서 큰 차이가 없다면 아무래도 수수료가 더 저렴한 ETF로 투자를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자신들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없는 아쉬운 상황이고요. 다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미래차와 관련된 세 가지 ETF인데요. 역시 일단 수수료만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저렴한 ETF는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ETF가 0.16%를 보이면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가장 비싼 수수료를 보이고 있는 ETF는 이번에도 역시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인데요. 해외의 DRIV ETF에 해당을 하는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엔 전기차 ETF가 0.54%의 수수료를 보이면서 가장 비싼 수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가 조금은 더 넓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0년을 두고 투자를 했을 때
코덱스의 ETF보다는 3.5배 정도 더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배당주와 관련된 세 가지 ETF인데요. 에이스 ETF와 솔 ETF는 해외 SCHD ETF와 같은 상품이고요. 타이거 ETF는 해외 노블 ETF와 같은 상품이죠. 에이스 ETF가 표면적인 수수료는 낮은 편이지만 실제 수수료는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같은 상품인 솔 ETF에 비해서는 무려 10년을 투자했을 때 8배가량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ETF인데 이렇게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면 에이스 ETF로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럼 해외 ETF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반도체 ETF들의 경우에는 연금 계좌를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해외 SMH ETF에 해당을 하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수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외 직투를 원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XOXQ ETF가 0.19%로 가장 낮은 수수료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차 부분과 배당주 ETF의 경우에는 국내 ETF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 ETF로 직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투자를 해도 더 저렴하고요. 연금 계좌까지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있거나 성과가 비슷한 ETF들인데도 불구하고 운용사마다 실제로 처리가 되는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는 투자자분들은 꽤 손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항상 잘 확인을 해가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국내 시장은 다시 개장을 했는데요. 쉽지 않은 상반기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히 좋은 투자 종목의 수량을 늘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